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첫사랑 이야기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을 넘어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온 여정을 담고 있어요. 저는 모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에 꿈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형제들도 어려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웃음이 있었어요. 늘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공장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피곤한 기색만 보였는데 그 사람만은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제 남편은 부모님을 어릴 때 잃고 고아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졌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씩씩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대단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린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동료에서 친구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연애 기간은 무려 8년이나 됐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둘 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힘든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나누며 우리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드디어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도 근사한 예식장도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날의 작은 결혼식이 우리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집은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그곳이 우리의 새 출발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바닥에는 오래된 흠집이 남아 있었고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희 손으로 하나하나 꾸미고 채우면서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기만 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출장 청소부 사업을 작게 시작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현장을 누비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죠. 매일 아침 청소 차량을 끌고 이 집과 저 집 출근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정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다 첫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했죠. 차라리 저와 동업을 하며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고 태교도 함께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고민했지만 끝내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몸조리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많이 배려해줬죠. 힘들게 일을 하고 왔지만 저를 위해 청소와 빨래까지 해줬으니까요. 또 가끔 남편이 일을 하고 와서 제가 먹을 것까지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는데 남편이 해준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태어날 아이와 저를 위해 집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오곤 했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둘이 함께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신혼 첫 해는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보내는 날들이었으니까요. 그 작은 집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이야말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이에요. 아들이 태어난 날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고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설렘과 동시에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울 때면 남편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곤 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안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자상해 보일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고 그 모습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었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둘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큰 기쁨을 느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난 날 남편은 아들을 품에 안고 딸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은 내 식구가 되었고 집안은 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힘든 날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어떤 고생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보낸 그 시간들은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어요.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와 남편은 일을 하고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평화를 잠시 깨뜨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별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손님은 정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노년 남자를 마주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뚜렷이 남은 사람이었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뭔가 익숙한 듯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있던 남편이 저를 따라 문 앞으로 나왔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마자 몸이 굳는 듯 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얼굴이 굳어진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에서 이 남자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후 남편은 결국 그가 누구인지 설명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편이 부모님 없이 홀로 성장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죠. 사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말했어요. 그는 지금 갈 곳이 없다며 대뜸 우리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의 말대로라면 그는 가족을 버린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난 거였죠. 남편은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눌린 분노와 실망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남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다는 상실감을 안고 살아왔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문 앞에 선 낯선 이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오랜 세월 묻어둔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분노와 상처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서늘하게 뻗어나갔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서운함과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이란 원래 서로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태연했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엇갈렸고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든 갈등을 완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장도 이해됐지만 문 앞에서 이런 대치가 계속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아버지에게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딱 일주일만 지내다가 나가달라고 했고 그 사람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대가 분명했고 저 역시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느꼈고 이 갈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시아버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더욱 격앙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눈빛을 보내며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자고 설득했어요.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이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오랜 골이 과연 메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처음부터 무겁게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동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하며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공부가 뭐가 중요하니? 인생은 경험에서 배우는 거야 라는 거 있죠. 그는 아이들은 점점 그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했고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각자의 방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막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심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약하니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참고 넘기려고 했지만 점차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이를 핑계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커졌습니다. 단 며칠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그의 존재로 인해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였고 남편은 그와의 대화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시아버지의 행동이 가족의 일상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 저축 통장을 정리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부부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과 따로 보관해둔 연애 때부터 차곡차곡 사모았던 귀중품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일 거라 생각하며 은행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출 내역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저는 급히 남편을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범인은 그 사람뿐이었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형편에서도 조금씩 목돈을 모아둔 것이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이들의 돈을 가져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식이 되어 부모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태도는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썼을 뿐이며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며 알아서 돈을 벌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더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실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옷을 잡아 당겨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문 밖에서는 화를 내는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남편은 계속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죠. 몇 시간 지나 문 밖을 나가봤더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날린 돈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소동 이후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엔 아픈 티를 내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걱정이 됐고 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버티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저는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의사의 소견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대장암 중기라는 진단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손길마저 힘이 없어 보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이후 저는 남편의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오가고 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지쳐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며 가족을 위해 꼭 이겨낸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자신의 상태에 미안함을 드러내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치료 과정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나이가 있어 병세가 빠르게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마다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을 때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은 우리 가족의 희망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했고 남편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을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면서도 아빠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애쓰는 모습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마음을 더 단단히 다지게 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아버지가 병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던 그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죠.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의도로 찾아온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상태를 물으며 자신이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다소 진지해 보였지만 그동안 그의 행동과 말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그 진심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며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느껴졌던 무책임함과 이기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돕기 위해 오셨다면 더 이상 집안에 혼란을 주는 행동은 삼가달라고요.
그의 등장만으로도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병세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지금은 그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도 남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긴 했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이미 체력적으로 지쳐서 더는 감정적으로 격해질 힘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 속에는 여전히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병실을 오가며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는 남편의 재산이나 보험 문제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는 식의 대화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돌려 말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관심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화를 끊거나 자리를 바꿔 남편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의하려는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고 저는 그가 남편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의 등장이 남편과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이들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며 지낸 시간은 길고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적은 우리 가족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의 병상을 지키고 있던 순간 저는 그의 고통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를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장례식은 무겁고도 고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추모하러 찾아왔고 저는 슬픔 속에서도 애써 침착하게 상주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행동은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마치 헌신적인 아버지였던 것처럼 조문객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행동을 은폐하려는 듯 그는 남편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포장하며 마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조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지켜보는 저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남편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더욱 또렷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한쪽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며 차마 말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상실감과 시아버지의 뻔뻔함이 뒤섞여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지만 남겨진 저와 아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의 유골을 안치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편 없이 아이들과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시아버지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날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크고도 깊었고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수령인이 시아버지로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질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했고 그 결과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남편의 사망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긴 시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의 뻔뻔한 태도와 장례식에서의 과장된 행동들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를 물으며 보험과 재산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던 순간들, 그리고 장례식에서 헌신적인 아버지인 척했던 모습들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정당하게 얻은 것처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 가슴 속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조차 계산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마주한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슬픔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안락한 삶은 저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그 슬픔을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저를 삼켜갔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이런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그에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을 몫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고 오히려 저를 예민하게 구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을 나서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겠다고요. 남편을 위한 마지막 제 사랑은 남겨진 우리 가족을 이 사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분노는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지만 그 분노는 앞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실체를 확인한 후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순간들이 이토록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명의를 사용해 가입된 보험 서류를 손에 들고서요. 시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집안은 남편과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상반되게 보였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그가 보험금을 통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저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뻔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지막 방어막 같았지만 제게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심지어 제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로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는 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찰과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그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을 위한 마지막 제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험금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목록, 수령된 금액,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각오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대면은 저에게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며 그의 행동이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남편을 지키지 못한 슬픔과 분노를 이제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바꿀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삶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자신을 방어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남편의 아버지로서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뻔뻔했고 그의 말은 저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시아버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 자체가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수령 절차에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가져간 돈과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가족이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깊이 느꼈습니다. 법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계약과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와 고통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법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결과에 큰 실망을 느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최소한 남편을 위한 제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판결 이후에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조차 불만을 표하며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지치게 했지만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제 삶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은 저를 온전히 돕지 못했지만 저는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겠지만 시아버지로 인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와 아이들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재판 이후 시아버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아이들은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기와 도박에 손을 대면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얻은 돈까지 모두 잃은 채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억눌렸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이용한 대가로 얻은 분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부정한 삶의 결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마치 하늘이 그의 죄를 심판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반복해서 들려왔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는 너무나 컸고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것조차 저와 아이들에게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이들과 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더 이상 제 삶과 무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남편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그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견디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훌쩍 성장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생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약간의 의아함과 함께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해진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을 들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소연하며 이번만은 가족으로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거짓골이 되셨네요. 꼴이 좋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의 행동에 저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고 고통을 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쏘아붙였어요. 이제 그의 존재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고 그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을 잃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아이들과 저는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그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동정이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이미 그의 그림자를 벗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뒤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재등장은 잠시 우리를 흔들어 놓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평화를 더 단단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가 준 고통이 크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온 결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충분히 강했고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세운 또 하나의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의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으로의 삶에서 더 행복하길 바란다며 엄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진심 어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제는 제가 제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사랑이 담긴 말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은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살아온 시간과 상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고 제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해주었습니다. 그와의 시간 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겨보며 과거의 아픔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날들은 여전히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남편과의 추억은 간직하되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남편 역시 바랐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며 저는 비로소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사랑, 아이들과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이제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자리 잡기 위해 독립했고, 딸도 자신이 선택한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 둥지가 된 집안을 바라보며 적막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저를 찾아왔고 연락을 자주 하며 저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견디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은 거리가 멀어져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내가 살아갈 힘이라고 말해줬죠.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준 용기와 지지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기에 저는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 저희 삶은 새로운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 배우자는 제가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속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해 주었고 제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함께하는 날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을 느꼈고 잊고 지냈던 웃음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아이들과의 유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단단히 연결하고 있었고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여전히 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사랑, 아이들과 함께 견뎌온 시련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과의 안정된 삶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밑바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고 가족의 사랑과 단합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제게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만들어 온 이 여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